개의치 아이고. 않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기획 부사장에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방 주인이 된 최인아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방을 열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아.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하고 같이 찍은 광고도 있었어요. 저하고 뭐 어떤 걸 뭐? 카드? 아, 그거를 하셨을 네. 때 계셨구나. 저 아시죠? 제가 조금 해봤잖아요. 네, 그러세요. 이게 제2기획에는 언제 입사를 하신 겁니까? 84년에 와, 네. 뭐야. 카피라이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런 단어 자체도 조금 이렇게 생소한 때 아닙니까? 모를 때였어요. 아니 무엇보다 왜 광고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시게 됐는지 아, 궁금해요. 그거는 뭐 3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대기업에서 여성을 뽑는다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기자가 하고 싶어서 기자 일.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거였을 신문에서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도 뽑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카피라이터인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끝에 라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그래도 좀 할 것 같아. 카피라이터를 하고 연말에 다시 기자 시험을 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해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는 포기하고 카피라이터를 계속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재미가 느껴졌던 그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없이 항상 뭘 찾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커피 광고가 왔다. 그랬을 때 이 커피의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뭐 높일 거냐, 또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 또 이미지를 어떻게 더 젊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항상 도전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로 이거를 돌파를 하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를 아이디어를 찾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야.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광고를 만들었더니 막 이게 이제 반응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역시 내 생각이 통했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예. 우리 업계의 맛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통할 때. 예. 그 회사를 퇴직한 지가 이제 한 9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세요? 제가 현역 때 했던 것들도 꽤 오래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현역 때 그래도 하셨던. 예를 들면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거 유명한 카피죠. 네, 그거 대표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썼어요. 네. 그녀는 달라진 프로다, 거. 프로는 아름답다. 요게 그 베리벨리라는 패션 브랜드. 그 당시에는 일하는 여자 자체가 많지 그렇죠. 그 당시 않았고 시대적 맞아요. 배경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무실의 꽃이야 너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을 묘사하는 광고를 보면 사랑받겠어요 뭐 이런 류였어요. 맞아요.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라는 이름을 사랑한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사실 그게 제 얘기예요. 제가 입사해서 막 이렇게 쌓였던 거를 거기다 이제 다 풀어놓은 건데요. 대학에서는 이제 배울 때 여자와 남자는 같아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까 같지 않았던 거예요. 뭐 월급도 차이가 났고 또 진급도 똑같이 안 해주고 이제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같아 이 얘기가 실은 같아야 해 하는 당위였고 이게 현실과 당위는 같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하루하루 익혀가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럴 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창 자의식이 막 이러던 이제 24살 뭐 이 아가씨가 이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그런데 바깥을 둘러봐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저의 결론은 평범한 얘기로 하면 일을 잘하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파고드니까 나는 말하자면 프로가 돼야 되겠어. 그때 제가 생각했던 프로라는 개념은 어떤 일을 할 적에 나를 필요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게 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일을 했어요. 야, 그걸 한 단어에 그 몇 가지 그 문장으로 이 다른 카피들도 또 기가 막히게 그래요? 많아요. 이거 대표님이 하셨구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 히딩크 감독님. 네.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것도 야 이거 히트 쳤잖아요. 2002년에. 그랬죠. 히딩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하루 일과가 거의 뭐 엄청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누워서 앉았어요. 그럼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졸다가 쓰다가 생각하다가 뭐 잠깐 눈 붙이고 또 출근하고. 왜냐하면 자 내일까지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다시 회의합시다 이제 이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까지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못 내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누워서 자면 이거 아침까지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쓰다가 뭐 잠깐 졸다가 이제 이런 세월이 길었죠. 조직 속에 몇 안 되는 여자로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소수민족 같은 거구나. 이제 그런 거니까 내가 뭘 잘 못하면 그냥 최아무개가 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다 저래 이렇게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못하면 금방 표가 나고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동동거리고 산 거죠. 입사해서 16년 만에 상무, 전무, 부사장. 야, 이거는 정말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좀 임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뭐 물론 기분이 좋았는데 아싸 내가 임원이 됐어. 뭐 내가 잘했나 봐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하고 같이 일한 동료, 선배, 후배들이 과연 수긍을 할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은 사람들이 다 그럴만해 라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냥 높이 올라가서 좋아 이게 아니라 워낙에 뭐가 왔을 때 기뻐라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성질이기도 한데 저 혼자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조직을 맡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먼저 보였어요. 아니 근데 막상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26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왜 3년 만에 과감하게 사표를?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네. 수상 시절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기 중인데 그냥 스스로 내려왔어요. 장관직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이 내가 고민을 깊이 해봤는데 이 막중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물러났어요. 근데 그게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오려서 제 책상에 한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나의 사직의 변도 이걸로 삼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을 한 이제 3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많은 업계가 그렇지만 저희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회사에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 이 막중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한 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저는 결론이 아주 명확했어요. 나보다는 훨씬 능력이 나은 사람이, 디지털을 잘 아는 사람이 맞는 것이 좋겠다. 이 조직이 겪는 비극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혹시 그 마지막으로 부사장님으로 이렇게 출근하시던 날도 좀 기억이 나시겠어요? 그게 제 인생의 화양연화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보통 임원들이 그렇게 퇴직을 할 때 회사 안에서 환송회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제 경우는 후배들이 회사 식당에서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제 기억에 뭐 한 100명, 200명 가량이 후배들이 식당에 이렇게 다 모였고 그날 아주 감동적인 거는 장미꽃을 하나씩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들고 와서 그 선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고 저를 하나씩 한 명씩 다 이렇게 저하고 안았어요. 야. 1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뭐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잘해 인마 이제 앞으로 네가 어른이야 뭐 이래주기도 하고. Il m'a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que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Now buckle down and start building up that better world that you would rather live in. What are you waiting for? There's no time to waste. 이 저 책방만의 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분류하는 게 이게 좀 30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고민이 깊어지는 40살들에게 Rooted to the spot in future-proof Robert Woods. I need to see you sweat and work hard. What are you waiting for? Where are you aiming to run? It's time to play our last card. 저희가 책방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죠. 다들 예. 그냥 도서관식 분류법대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맞아요.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사는 분들도 온라인 서점에서 산단 많이 사죠. 말이에요. 예. 네. 그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책이 있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지 되겠는데 어디가 출발점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해법이 그러면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 도전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책의 분류의 주제어가 30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취업도 됐는데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지금 막 고민이 돼서 나 지금 사춘기인가? 이러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당길 거 아니에요. 당기죠. 그러니까 책을 꺼내보겠죠. 근데 책을 꺼내봤더니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뭐가 또 있습니까? 있어요. 책 안에 이제 일명 북카드라고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이 그 책을 추천한 북카드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한 어떤 분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자유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조르바를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다든지 추천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실명으로. 나는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다라고까지 써주세요라고 제가 다 숙제를 막 앵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30 사춘기 방황 이거 내 문제인데?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북카드가 있어. 그럼 그 책이 읽고 싶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이야, 역시
야, 다르네. 나 지금 갑자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야 되나? 싶으시죠? 네.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예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나?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운동으로 치면 개인 경기가 아니라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되게 일을 잘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불화야. 다들 쟤하고 일을 못하겠다 그래.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렇게 오래도록 일을 하면서 배우고 알아차린 게 뭐냐면 이게 태도가 경쟁력이다. 저는 우리 안에 다 각자 어떤 소양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 근데 그 재능을 꽃피게 하는 게 이게 태도구나.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힘이 뭐냐. 그게 태도인 것 같고 그 태도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뭐 진짜.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직장생활 잘하려면 내 네.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끝내자. 굳이 뭐 노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상사분이 뭐 했을 때 예 그럼요. 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조셉은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생각을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하고 만났다 쳐요. 네네.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기 대표님하고 만나서 오래 못 갔을 거예요. 아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예. 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을래? 네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니, 상국 잘하시네. 네네. 네 이래서가 아니라 되게 씩씩함? 뭘 좀 하려고 하는? 네. 근데 뜻밖에도 모두가 그러지가 않아요. 야 우리 이거 좀 해볼래?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저것도 뭐 하자 그러나. 그래 이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저 양반이 또 뭘 귀찮은 일을 저렇게 벌리나. 그렇죠. 한편에서는 저거 재밌겠다. 새로운 게 뭐가 괜찮은 게 나오겠다. 그러면 누구랑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뻔하잖아요. 뻔한 거죠. 근데 반짝반짝 할 것 같은. 저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초록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처럼. 네, 진짜 예전에 저 신인 때 초롱이요. 신인 때 그리고 약간 좀 들이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저들 쪽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적극적인 사람이 이뻐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 나는 못했을 것 같다는 얘기. 난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어진 거는 또 확실하죠. 주어진 건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뭐 할래 그러면 조셉처럼 너무 좋은데요? 이런 스타일에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윗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이런 친구만 쓰는 건 아니고. 맡겨 주십시오.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그렇게 끝까지 하는지. 이 친구는 선뜻 막 이렇게 쉽게 하진 않는데 일단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꼭 하더라.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막 직장인분들 고민 같은 거 들을 때 네. 이해 같지가 않으시고. 그렇죠. 저도 겪었던 일이고 겪을 땐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막 진행 중일 때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는데. You think they don't need piles of prescriptions to function naturally. Well, look again and you might catch it. Just stay a minute more. There's this little moment after the sunny smile as their eyes fall to the floor and the truth starts peeking. 저 역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나 고민이 있을 때 책을 찾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저의 주 관심사라서 그런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The anonymous ones who never let you see the ache they carry. So they keep on keeping 제가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네, 또 오늘 면접을 보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침 책방이 진짜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내가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Spot the girl who stays in motion. She spins so fast. 유키즈? 네, 좋아요. 예, 좋아요. 이것은 씨앗을 기르는 곳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씨앗을 키워내는 것에 빗대어 이것이라 불렀는데요. 이후 의미가 확대되어 오늘날은 기업이나 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미나? 세미나. 정답은 세미나. 정답입니다. 예.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Tranquila ya aspettava che mia madre sorrideva. 나의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나는 기상청장입니다. 나는 우체부입니다. 나는 국세청장입니다. 있잖아요. 뭐죠 뭐.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금을 걷는 옥효진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정말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네.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옥 선생님 반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지금 나라죠 거기가. 네. 국가죠 국가. 아, 그래요? 네. 규모는 작지만 네. 저희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저희는 정했는데 1미소, 2미소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직업을 가지고 이야. 네, 월급도 받고요. 네,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데 올해는 335 모인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줄여서 삼다수 나라. 약간 그쪽에서 PPL 받는 건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네, 의견을 내고 투표로 정한 거라서. 근데 네. 재밌네요. 삼다수 나라. 네. 뭐 대통령도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곳 삼다수의 대통령이시고 네. 우리가 아이들은 그곳에 이제 국민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업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 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뭐 통계청, 그다음에 환기 담당하는 친구는 기상청이라고 부르고요. 기상청. 네. 그다음에 교실 이제 불 껐다 켰다 하는 친구는 이제 한국전력.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야, 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 경쟁률도 좀 있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2차까지 있어요. 전형이 2차 전형까지 있는데 1차는 저희 반에 있는 뭐 수학 자격증, 뭐 인테리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가지고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요. 네. 야, 진짜. 이게 나름 굉장히 철저하네. 와, 진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은행원 기준 되는 친구 중에 지원할 친구 일어나 주세요. 자, 6명 지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 네, 유승희 가위바위보!
네, 3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도 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월급도 다 이게 또 따로따로 또 네네네. 책정이 돼 있나요? 직업의 업무 강도나 하는 횟수, 뭐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월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월급이 많은 직업이 저희 반에서 급식 도우미 직업이 제일 월급이 많아요. 네. 그게 좀 월급이 제일 많구나. 네. 활동 시간도 많고 좀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월급이 제일 많은데 그 월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반 화폐 단위로 350미소 정도 받고 있습니다. 350미소. 네네. 나는 홍유승입니다. 제가 맡은 직업은 교실 청소부입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지연이고 통계청장이고 친구들이 낸 제출물이나 과제를 확인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빈입니다. 제 직업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컨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댓글이 재미난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이제 학급에 자동 손 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하게 일자리 잃었구나. 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비접촉 발열 체크 및 자동 손 소독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아니 나 직업이 없는데? 설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제가 방역원인데 이상한 손소독제랑 그 열 재는 거 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 도저히 직업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졌어? 댓글로 네.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 그리고 네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없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네,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죠. 네, 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진짜 국가네. 아니 그 저 아이들이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또 저희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국민이라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인데 네. 아이들한테 좀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 세금으로 모으고 또 세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쓰고 있죠. 일단 선생님이 월급 명세서 앞뒤로 하나씩 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뭐 적으면 되지? 그렇지. 실수령액 적고요. 통장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월급이라고만 적으면 돼. 세금 빼고요. 그다음 자리 임대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급식비 빼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쟤 얘 망했어. 야 69빠도 나갔어. 뭐 적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걸로 세금도 내지만 그걸로 뭘 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좀 바로 쓸 수 있는 작은 소비처도 있고 큰 금액 좀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해서 살 수 있는 소비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 소비처에는 뭐 급식 먼저 먹기 쿠폰. 네네. 그렇죠. 교실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어떤 날 내가 좀 급식 빨리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네, 그렇죠.
좀 큰 지출이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어요? 큰 지출은 저하고 나들이 쿠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하고 나들이요? 네네네네. 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야구장을 간다거나. 와, 이런 선생님 것들. 근데 대박이시다. 야구장을요? 네네. 뭐 그다음에 저희 반 자리를 살 수 있어요. 자리도? 네네네. 앉고 싶은 자리를. 요거 구매해서. 약간 주택이나 부동산 네, 같은 부동산, 느낌이네요. 네, 야, 개념. 공부가 되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아, 이거 봐라. 아니, 선생님. 아니, 되네, 진짜. 야, 진짜. 아니, 부동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조금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기둥 있는 창가 맨 뒷자리. 아 그쪽도 많이 선호하는 맞아요. 네. 기둥이 살짝 있는 창가 맨 뒷자리. 네, 선생님의 예. 시선이 살짝 예. 좀 감춰져 있는. 아,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제 교탁이 이쪽 오른쪽에 있거든요. 교실 네네네. 오른쪽에. 근데 이 앞자리에 1분단 제일 첫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모니터 때문에 제가 앉으면 걔가 안 보여요. 네. 그 자리를 제일 거기네, 좋아해요. 거기. 약간. 그나마 그 자리네. 개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눈을 피해서 뭔가 딴짓을 하기 할 수 있는. 용이하고. 네. 그럼 거기 자리가 몇 미소입니까? 이번에 지금 600미소. 아이고 월급이 거의 두 달치가. 아, 급식당번 2달에 한 번. 네. 야, 그거 큰맘 먹고 써야겠구나. 네, 와. 몇 달 모아야 되네요. 그러면 3달 모아야 실제로 되네요. 그 자리를 이렇게 구매를 한 친구가 있어요? 구매해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요? 아, 똑똑하다. 사놓고 자기가 거기 안 앉고요. 자기는 다른 자리에 앉고 얼마씩 내요? 한 달에 40미소 이렇게. 40미소. 아, 대박이에요. 여기 이제 교실에서 주식 투자도 해요? 네, 투자 활동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네, 반복하고 등락이 있고. 네, 등락이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투자 상품을 제 몸무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무게요?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늘면 수익을 얻고요. 네.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투자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그 좀 체중이 그러면 현재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 아이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재밌다. 네. 재밌다. 추석이니까 분명히 많이 먹고 활동도 안 할 거라서 몸무게가 찔 거다. 약간 주가 조작 시도도 있는데. 네, 과자도 하나씩 선생님 드세요 하는데 안 먹고.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의 투자 활동 모습입니다. 투자를 처음 맛본 아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 생일이에요. 수요일로 갑니다. 네, 생일이라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을까? 오늘은 정보가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일 그냥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아, 분사람이 맞대요. 제발 집에서 그냥. 그냥 먹어. 잠깐만요. 월요일로 갑니다. 잠깐만요. 네, 제주도 가면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죠. 자, 선생님 투자 상품 숫자 바꿀게요. 선생님 몸무게 오늘 200g 빠져서 68.7kg입니다. 와. 빠졌는데 좋아하는 거야? 아니, 소개받았잖아요. 아니, 이거 소개받았다. 대박. 아니, 나 지금 화제는 야, 240명 몇 프로 들어가는 거야? 촬영 끝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너 만약 400명. 아니, 여기 고기 있어, 고기. 선생님 없어지면 안 돼. 털에 살이,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다시 늘어날 거야. 우리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살이 없어졌어. 맞아. 진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어떻게 알아, 맞네. 몰라. 저번에 마스크 벗었어. 선생님이 사진 찍으셨어? 투자할 친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3분 전부터 줄 서고요. 12.5.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나 선생님 몸무게 얼마? 100미소. 100미소. 7을
진짜 학생들도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죠,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투자 성향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다 달라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자산 현황을 좀 모아봤거든요. 궁금해요. 제일 많은 아이는 한 1,400미소 정도. 네. 1,400미소면 어마어마한데요. 1,400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많이 한 아이는 한 125미소. 저 같은 친구 있을 때는 그냥 밥 같은 거 미리 좀 먹고 좋은 자리 좀 있고. 일단 전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활동 한다고 하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여요. 얼마 전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온라인 수업일 때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 전면 등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예. 너무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이런 거 왜요? 난 하기 싫어 이런 학생 없습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사실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유치한 활동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고학년들에게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언제 처음 이렇게 내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교육과정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 북마블처럼 좀 재밌게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싶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부작용들을 좀 없애는 쪽으로 활동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저희 반 활동에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서 사업도 하는데 가게를 열 때 가게에서 팔 과자들을 만약 자기 용돈으로 사온다. 그러면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은 과자 많이 사와서 많이 교실에서 팔고. 팔면 미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 도매 상점에 마련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몰래 이제 들고 와서. 네네, 그게 안 되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꼭 좀 도입하고 싶은 새로운 제도도 좀 있습니까? 옆반 선생님께서 2학기부터 이 활동을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으니까 그 나라랑 무역이나 무역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네네. 교류도 한번 해볼까. 옆에 반이 하면 이제 나라가 되네. 무역이 이루어지네요, 진짜. 그렇죠. 이야. 정상회담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둘이 만나면 정상회담이 되겠네. 그다음에 제 아내도 교사거든요. 교사라서 그러세요. 네, 얘기를 해보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옥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2학년 담임이어서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학년 담임이어서 같이 했었거든요. 네. 나라가 또 있었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이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작년에 용두사미처럼 그냥 네. 끝나버렸어요. 네, 진행해 나가는 게 참 어렵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진짜 그래서, 그럴 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선생님들 업무도 또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교사가 된 이후에는 소개팅을 했었죠. 아는 교사님이. 좀 건너서 5다리를 건너서 만나게 됐어요. 네. 제가 친구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해서 물어봐서 네, 연결이 됐죠. 네. 우리 쌤께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소개팅 의뢰가?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생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언니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언니가 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언니가 해요. 만약에 그 얘기가 없었으면은 소개팅 상대자로는 그 교사.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나가시게 됐어요. 재밌네요. 나가셨을 때 서로 딱 보고 한눈에 그냥. 처음에 사귈 때는 제가 좀 고민하면서 튕겼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진짜. 네. 이야, 매력이 뭐예요? 어떤 매력? 근데 모르시겠다는 약간 이런. 매력이 뭐냐고 지금 남편이신데. 어떤 매력에? 조셉 죄송합니다. 웃기는 지금 거에만 망언이에요. 웃기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귀여움, 뭐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뭐 저한테 완벽한 남자였어요. 이거 뭐 극찬이네. 아니 극찬. 진짜 행복하시네, 진짜. 네,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것이 지금 반 학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 수업이 어떤 나에게 도움이 진짜. 되었는지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예. 갑자기 또 압니까? 예? 한국의 워렌 버핏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어릴 나 때 그 수업 당시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옥효진 선생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을 미소로 지었습니다. 주식회사 미소. 그리고 거기에 뒤에 선생님 흉상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미소 짓고 있는 흉상. 네, 딱 있으면 티처 옥 해가지고.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요? 솔직히? 진짜 재밌어요. 지루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돈을 받으면 막 쓰지도 않고 예금하는 방법도 알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어요. 저희 언니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길래 그냥 제가 설명을 해준 적도 있고 월급을 많이 벌어서 저금하는 방법도 알려준 적도 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언니 반응이? 뭔가 언니가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부모님이 투자를 하는데 저도 옆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계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투자해보게 됐어요. 제가 좀 운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거 사면 오를 것 같은데 했던 게 진짜 오르고 이거 안 팔면 내릴 것 같다고 한 게 진짜 내려가지고 막 놀랐어요, 부모님. 선생님,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커서도 저 경제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재밌게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시절 선생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영향을 받죠. 진짜로. 유독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계세요. 저도 있어요. 네네. 있으세요?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학창시절 12년 중에 유일하게 가정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네, 중학교 1학년 때 김태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기소침해 있었나 봐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기죽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그때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시고 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모를 따뜻함 이런 게 느껴졌어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고마움 이런 게 느껴져서 진짜 저한테 이제 씨앗을 심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거기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나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학습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좀 챙겨봐주고 좀 감정적인 면들 그런 걸 좀 챙겨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TV 나온 김에 우리 그 삼다수 국민 여러분께 또 한마디 좀 하셔야죠. 대통령께서.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삼다수 대통령 옥효진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오다가 이제 전면 등교돼서 활동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이 활동도 활동이지만 다른 추억들 많이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네, 학교에서 봐요. 깔끔하게. 집단 지성은요, 1910년 곤충학자 윌리엄 휠러가 이 곤충을 연구하며 알려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곤충이 하나의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협업했을 때 거대한 집을 만들어내는 높은 지능을 발휘한다 했는데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개미 하겠습니다. 개미. 정답은요? 개미. 정답입니다. 예! 자, 100만 원의 상금을 축하드립니다. Drop